Hi guys! 여러분, 아이들의 영어 교육 어떻게 시킬지에 관해 고민 많으시죠? 요즘에는 정말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키잖아요. 심지어 비용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유치원에도 많이 보내시고 또 영어 학원, 학습지 같은 건 기본으로 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자,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지루해하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게 내신, 수능까지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평생 영어라는 언어를 계속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지 오늘은 이런 것들에 관해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아이에게 끊임없이 인풋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특히 어릴 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영어 조기 교육이 지금처럼 막 유행하진 않았었어요. 영어 유치원 같은 것도 흔치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교육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쯤에 집으로 방문해서 가르쳐주는 영어 전문 학습지 같은 거 있죠? 그걸 하게 해주셨어요. 사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면 좀 늦었죠? 요즘으로 치면요. 근데 그래도 잘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계기로 영어에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됐거든요. 사실 처음엔 재미가 없었어요. 갑자기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니까 낯설고 머리에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한 3, 4개월? 계속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흥미를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였냐면요. 갑자기 귀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랬더니 영어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 있죠. 그걸로 수업을 했거든요. 당연히 녹음은 원어민이 한 거죠. 처음에는 안 들렸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들리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케이블 TV에서 미드 같은 걸 찾아보고요. 또 외국 방송 뉴스나 토크쇼 같은 것들을 제가 스스로 찾아봤어요. 라디오에 그때 AFKN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들어보기도 하고요. 스스로 찾아서. 아침 일찍 하는 영어 배우는 라디오 프로그램들 많았잖아요.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찾아서 듣고 그리고 팝송을 들으면서 스스로 해석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제 주위 환경을 점점 영어로 둘러싸이게 스스로 만들었던 거죠. 왜요? 재밌으니까요. 그렇게 나중에는 저 스스로 저에게 인풋을 제공을 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영어가 막 재밌으니까 제가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종로에 있던 유명한 어학원들 있죠? 거길 제가 엄마한테 보내달라 그래요. 나중에 제가 거기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죠.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혼자 가기엔 너무 멀어서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집 근처에 원어민이 하는 영어 학원을 제가 찾아냈어요, 스스로. 그래서 거기를 제가 직접 가서 상담을 받고 엄마한테 제가 종로 말고 여기 동네니까 가까우니까 여기에서 수업 좀 듣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그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오픈 마인드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그래서 원어민한테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재밌으니까 제가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 엄마나 아빠가 아이의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인풋을 계속 제공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잘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언어라는 거는 어렸을 때 노출이 될수록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보셨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쭉쭉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몸으로 배워요. 몸으로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가 6살, 7살 이 즈음이라면 영어 공부 시작하기가 너무 좋은 나이예요. 방문 학습지를 하셔도 좋고요. 영어 학원을 보내셔도 좋아요. 근데 커리큘럼을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될 수 있으면 교재를 직접 꼼꼼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내가 더 끌리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기보다는 다른 곳이 더 마음에 든다. 그런 거요. 또 요즘에는 원서를 채택해서 가르치는 곳도 많잖아요. 그런 곳들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을 좀 보세요.
영어 선생님들의 실력은 너무나 다양해요. 영어 선생님들 너무 많잖아요. 실력이 각양각색이에요.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뭐 대충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영어를 잘 하시는지 그리고 또 잘 가르치시는지 그리고 내 아이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 또 선생님과 내 아이가 잘 맞는지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맞는 곳을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사실 나보다 내 아이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서치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어민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건 정말 추천하고요. 비용이 좀 들 수 있겠죠, 이건? 그리고 엄마나 아빠 중에 영어를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이를 전담으로 맡아서 영어 학습지나 문제지를 놓고 직접 가르치셔도 괜찮아요. 같이 영어로 대화를 하셔도 좋고요. 같이 애니메이션을 영어로 봐도 되고요. 대신에 영어 실력이 좀 되셔야 돼요. 부모 중에 한 분이. 내가 영어 좀 하는구나. 그런 엄마 아빠들 계시죠? 그러면 자신의 능력을 좀 활용하세요.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영상이나 음악 또는 진짜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원어민의 영어를 계속 들려주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또 비용 면에서 학원을 보내거나 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유튜브 같은 곳에 영상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적극 활용하세요. 아예 원어민이 하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틀어주세요. 제가 몇 가지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파닉스를 배워야 돼요. 글자가 어떻게 소리 나는지 배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cat는요. at 소리가 나서 cat이다. 이런 걸 배우는 게 파닉스거든요. 많은 미국의 학교들이 파닉스를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는 곳들도 있긴 한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은 파닉스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닉스를 배우면 아이가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서도 그래도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좀 읽을 수 있으니까 재밌어서 더 읽으려고 하고요. 근데 파닉스를 안 배우면 일단 잘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건 저 소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자기가 아니면 파닉스대로 철자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파닉스 보여주는 거를 아주 추천드려요. 그리고 알파벳 송 같은 거를 틀어주셔도 돼요. 재밌게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sight words라는 게 있어요. 한눈에 이렇게 sight 보자마자 딱 읽혀지는 단어들을 sight words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고요. 보통 go, walk, run, in, and out 같은 쉬운 단어들을 일컬어요. 예를 들어 go라는 단어를 go 하지 않고 go라고 한 번 읽는 거죠. 그동안 파닉스보다는 이 sight words를 많이 하는 추세긴 했어요. 살짝 근래에. 근데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 영어를 배울 때 파닉스도 하고 sight words도 같이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아이들이 쭉쭉 흡수를 할 거예요. 같이 보여줘도 아이들은 금방 이해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부 다 같이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영상에 노출되면 그것도 또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화책 같은 걸 원어민이 읽어주기도 하죠. 그죠? 그런 걸 소리로만 들려주셔도 돼요. 또 도서관에 가면 영어책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직 어릴 때 입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어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귀가 트이고 이제 입이 뚫리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이나 입시는 좀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의 바탕이 잘 깔린 상태에서 문법 배우고 내신 공부하고 수능 문제 풀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좀 덜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문과였는데 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 관련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는 이제 눈이 막 반짝반짝. 수학은 저의 취향은 아니었고요. 네. 그렇지만 다 각자 잘하고 흥미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국어나 영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시험은 굉장히 쉽게 봤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그냥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서 시험을 봤고요. 그냥 외워졌어요. 그때는. 영어가 너무 재밌기도 했고 중학교 때까지는 아직 지문이 짧고 쉬워서 다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지문을 외우기엔 지문이 너무 길어서 이제 그 방법은 못 썼고 대신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영어 공부가.
선생님이 하시는 농담까지도 저는 빼곡히 다 적었어요. 하나도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저를 보시면 너 영어 잘하는 애, 그지? 너였지? 이렇게 좀 알아주실 정도로 그렇게 영어 공부 열심히 했었고요. 물론 어렵기도 했었죠. 당연히 저도. 근데 그런 어려운 과정들도 거치고 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영어를 전공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지금은 또 미국에 살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빼놓고는 제 인생을 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직도 영어 공부하는 게 좋고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하고 싶고 그런 흥미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그 처음에 했던 방문 학습지가 제 삶의 어떤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귀가 뚫리고 입이 트이고 그리고 영어에 흥미를 느껴서 그 후부터 영어 공부를 굉장히 재밌게 하게 된 거죠. 그런 인풋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언어에 이제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서 언젠가는 그렇게 영어에 흥미를 느껴서 공부를 재밌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 학습지가 아니었더라도. 하지만 그때 저에게 그 학습지라는 인풋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과정이 늦어졌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재미보다는 점점 내신이나 수능에 치중한 공부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영어를 재밌게 배우는 경험,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이는 경험, 그걸 아이에게 부모가 해주면 너무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려면 아이가 언어의 소질도 좀 있고 보이잖아요.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그래서 내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데 좀 흥미가 있다. 이렇다면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인풋을 제공해 주세요. 해 주시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가 스스로 재미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와요. 엄마, 나 영어가 재밌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가 공부를 재밌게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인풋이 너무나 중요하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시면 안 돼요. 과하게 무리하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질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때 학습지 딱 하나였어요. 그때 영어 관련해서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해주신 거는 그러니까 입시나 내신에 돌입하기 전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도 저도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선생님이나 저희 엄마가 막 푸시를 때면 저도 막 질렸을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했어요. 천천히 제 속도에 맞게. 그래서 그걸 잘 넘어갔어요. 여러분은 이제 엄마 아빠들은 내 아이의 속도를 아시잖아요. 그걸 맞춰서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아이가 언어에는 그렇게 소질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마도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수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에 큰 흥미를 못 느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건 아쉽지만 이제 좀 반복해서 계속 학습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또 그 아이만의 또 다른 흥미와 재능이 있는 과목이 있을 테니 그 부분에서 부모님이 잘 이끌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음 편에는요. 아이가 영어에 재능이 있든 없든 흥미가 있든 없든 부모로서 내가 아이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 아이의 영어를 잘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두 번째 방법을 자세하게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